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입니다. 오늘은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저도 목소리만 접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첫 소식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재동포 범위를 동포 4세도 포함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 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 대림동, 안산, 광주 등 동포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 재동포 자격을 4세대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그 재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서 고려인 등 동포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 방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또다시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재동포 자격 부여 대상자 제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외동포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재동포에 해당하는 그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그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가 그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 그러니까 3세대까지만 그 위국 국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 비속을 모두 외국적 동포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 국적의 동포 3세까지만 이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라고 하죠.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4세대 이후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계 비속이면은 그 자손까지 다 세대 구분 없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가 서울에서 예선전을 열었다고요? 네, 그 서울 구로구청 구민회관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 서울지역 1차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이 예선전은 국제문화예술진흥회가 주관을 했는데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등 4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자신의 실력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1등에는 중국 동포 박혜순 씨가 여자는 눈물인가 봐를 열창해서 1등으로 선정이 됐고요. 2등은 카자흐스탄의 굴반 누홀 다스크보바 씨가 보여줄게를 불러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는 올해로 14회를 맞게 되는데요. 이 가요제는 경남 창원에서 해마다 열리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인 만푸축제 때 결승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와, 예선전에만 40여 개 팀이 참가를 했네요. 자, 다음 소식은 이 김포시에 고려인 동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얼마나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김포시 대고면에 보면은 대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그 고려인 중도 입국 자녀 입학이 늘어나서 전교생 110명 중에서 고려인 아이들이 36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고려인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대표적인 것이 안산의 선부동, 또 인천 연수구의 한방마을이었는데요. 네. 이곳 초등학교들도 고려인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 늘어나서 활기를 찾는 그런 사례가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 김포시 대고면 대고초도 그런 사례에 해당될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포시는 그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인구도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5천 명이 넘어서 뭐 전국에 그 2만 명 이상 등록 외국인이 있는 지역이 12개 지역인데요. 네네. 그곳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려인 중도 입국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또 돌봄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면에서도 그 2시간 돌봄센터를 지난 6월 10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네네. 이 초등학교 수업이 대부분 4시경에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학부모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 6시까지 한 2시간 이 공백 기간 동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펼치는 이 돌봄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김포시 대곤면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좀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곳은 특별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연수구 또 한밤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이 대곤면까지 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곤면이 이 고려인 동포들이 더 많이 이주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안산에 있는 원곡동, 이 중국 동포 소식인데요. 원곡동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동포단체가 나섰다고요? 무슨 얘기죠? 네, 원곡동은 그 다문화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상인회 역할이 또 중요하다. 또 상인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원곡동에서 상인회 구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동포 단체인 귀한동포연합회 방일춘 회장이 최근에 앞장서서 원곡로 일대 이웃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주축으로 먼저 결성해보고자 해서 지난 6월 14일에는 두 번째 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회의에는 원곡동 마을협의회 또 김학래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임 취지는 그 상인회 결성입니다. 근데 그 첫걸음을 원곡로에 먼저 꽃길을 조성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펼쳐보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차츰 상인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꽃길 이름도 춘심 1번가로 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게 원곡로의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 춘심 1번가. 뭐 이 명칭에서 뭔가 봄바람이 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방일춘 회장은 그 199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원곡동에 와서 중국 식품점도 운영도 하고 여행사 식당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원곡동의 주민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 원곡동은 그냥 글로벌 공동체 마을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산시는 2009년도에 원곡동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을 했고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잦은 사건 사고로 원곡동 하면은 그 외국인 범죄 때문에 위험한 곳 또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범지대라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방일춘 회장은 원곡동이 우범지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원곡동이 중국 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또 다양한 민족의 음식점이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런 요소를 잘 활성화시켜서 관광지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주민 중 가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앞장서야 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한동포연합회가 이제 꽃길 만들기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